그래서 절대로 부동산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발품과 손품을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할수록 그게 여러분들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정확한 확고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요. 이 확고한 기준, 저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입주 물량이라는 확고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로 수요가 적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순강 그런 지역이나 강릉, 그리고 또 어떤 지역 있죠? 뭐 경주 이런 지역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저기 요새 뭐 내포 신도시에 있는 그 충청도 있죠? 거기도 안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요. 당진도 안 들어갑니다. 자, 왜 안 들어갈까요? 수요가 약하니까요. 네, 수요는 일반적으로 저는 그래도 인구가 80만 이상은 되는 곳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춘천? 노,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마세요. 갔다가 물리면 못 나와요. 네, 자, 여순강에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온 사람 태반이에요. 네, 김정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밤에 뉴스를 딱 보니까요. 우리 이재명 후보는 월세공제, 즉 연말정산을 노려서, 네, 월세공제, 네, 반가 임대료, 신년벽도 정책 경쟁이 이렇게 붙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 다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뉴스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네거티브 대결, 네, 뭐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윤석열은 약간 그 와이프 쪽에, 배우자 쪽에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누가 더 더럽냐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제 생각은 진짜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식의 정상화, 비상식의 정상화 그거죠. 네, 비상식의 정상화가 진짜 내년 대선 때, 올해 대선 때 실현되는 그런 걸 좀 보고 싶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거의 30% 중반대고 윤석열 후보가 20% 중반대인데요. 이걸 봤을 때는 진짜 윤석열 후보의 표가 이재명 후보로 가지는 않았다 이겁니다. 네, 전혀 가지 않았고 그 표가 전부 안철수나 심상정 그쪽으로 갔는데, 이제 곧 조만간에 안철수하고 단일화가 나올 거예요. 자, 안철수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3프로 TV에 나왔다고 합니다. 저 아직까지 못 봤는데 이제 내일 뭐 출근하면서 좀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약점이 있다면은 그때 문재인하고 과거에 대선 토론했었잖아요. 네, 대선 토론했을 때 그게 있었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했다가 그 작살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내가 내 스스로 그렇게 함정을 팔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 MB 아바타입니까 하는 순간에 자기가 MB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반복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찰나의 그 한마디, 찰나의 순간에 내뱉은 그 한마디가 대선의 판도를 바꾼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도 3%가 여러 가지 판도를 바꾼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네, 3% 이전과 이후가 좀 다르죠. 네,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이 확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2030 그 표도, 그 중도의 표가 많이 안철수 넘어갔다라고 하니까요. 그것도 또 그 순간에 우리 국민의힘당 당대표께서 삽을 퍼면서 계속 자기 정치하고 있죠. 네, 그쵸. 성준님, 저도 그래요. 네, 그게 걱정입니다. 대세론이 되면은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인에게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철수 형이 한번 지금 도와줄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형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만큼의 그 과학적 지식을 가진 후보는 없잖아요. 그래서 윤 후보께서 먼저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고, 같이 당장의 그 3월 이후 대선을 승리를 하고 5월이 그죠? 인수를 받잖아요. 네, 인수위 해가지고 정권을 차지를 하면은 그때부터 안철수 후보를 뭐 국무총리로 뭐 임명을 하든 간에 해서 같이 좀 잘 사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자, 좌파가 또 되면은 집이 없는 사람들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고, 여러분들께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집값이 떨어지면 좋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럼 집값 떨어지면 여러분들 집을 안 살 거 아닙니까? 무주택자분들. 근데
집값 떨어지잖아요. 전세가 폭등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그럼 본인들이 그 부담이 더 어마어마해진다. 이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게 김종인하고 안 후보, 그리고 우리 준석이 형하고, 예, 안 후보. 우리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한테 막말했잖아요. 네, 비읍시읒이라고. 그건 진짜, 저는 솔직히 비호감이에요. 그분. 네. 스톤님께서 너무 비호감이 나가지고 지금 화가 좀 많이 납니다. 그분한테. 그래서 좀 당대표 사퇴하고 다른 분이 좀 해야 돼요. 뭐 본인이 데리고 온 2030 그 표 본인이 데리고 왔어요? 본인이 데리고 왔는데 지금 다 나갔잖아요. 네. 하버드요? 자, 한 가지 이야기 합시다. 하버드 들어가기 쉬울까요? 서울대 들어가기 쉬울까요? 하버드 들어가기 쉽습니다. 네. 서울대는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는 거고요. 하버드는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네. 이용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버드 출신 폭락론자, 그 서울대 교수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게 그분이 뭐 하버드 학사 출신 아니잖아요. 네. 하버드 박사 출신 아닙니까? 네. 자, 박성훈님께서 이번 대통령 누가 되든 2년 뒤에 내각제로 갈 것 같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각제요. 내각제가 저는 잘 모릅니다. 내각제가 영국이 내각제인가요? 잘 모르는데 그게 내각제로 간다는 말이 의원 내각제, 이게 일본이 의원 내각제 아닌가요? 총리가 대통령이 아닌 그 총리가,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는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정치를 제가 공부를 그렇게 하진 않았고, 저는 제 신념대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 드리지만은 내각제 한번 공부하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나중에 정확하게 제가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요. 네, 영국이랑 일본이랑 아마 그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제가 한번 공부를 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120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네, 일요일 밤 잠이 잘 안 오시죠? 이 대선이 이제 60일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우리 윤석열 후보도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 지지율이, 근데 저는 바랬던 바였습니다. 왜냐면은 언젠가는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도 중도층이, 저도 역시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 오렌지 자스민님께서 한마디 하니까 제가 할 말을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 말이 뭐 전혀, 네, 재밌죠. 네, 하여튼간에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고 결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결집을 시켜야지 3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게요. 네, 한 20분만 하고 오늘 방송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뉴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뭐 저는 이재명 후보의 뭐 부동산 정책, 네, 여러 가지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6개월 만에 팔면은 뭐 중과 유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시장에 정말 엄청난 부작용이 됩니다. 결국은 그래 한시적으로 자꾸 세금을 줬다 뺏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월세로 전가됩니다. 점점 전세가 적어진다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4억에 집을 샀어요. 근데 내가 4억에 집을 살 때 전세가가 2억 5천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2년이 흘러가지고 4억이 7억이 됐어요. 7, 8억이 되었고 전세가가 4억이 된 겁니다. 그럼 저는 내 투자금 다 회수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바로 월세를 바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월세를 바꿀 거 아닙니까? 저도 월세를 바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작용이 많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용님께서 아마 이번 윤 후보가 철수용 안 하려면 내각에 반 이상을 줘야 할 텐데요. 이게 싫은 사람들 수두룩해요. 그래 맞아요. 네, 맞는데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정치가 정말 어려워요. 내가 하나를 얻으려면 또 하나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가 또 뭔가 잘 융화가 되지 않으면요 또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작살이 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수가 결집을 해야 되는데 아구가 맞지 않아 가지고 뭐 나사 하나가 맞지 않아 가지고 삔또 났다. 그래서 그 결집력이 응집력이 흩어져서 나뉜다 라고 하면요 이게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 좌파들은요 정말 응집력이 세요.
네. 근데 저는 좌파들이 응집력이 센 이유는 그 배경은 그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좌파들의 그 응집력은요, 돈, 권력에서 나온다 생각해요. 왜? 그들이 우리 그 학생운동 있잖아요. 대학교 때 학생운동을 할 때 그들이 돈 맛을 알았거든요. 왜 그러냐? 아니 저 학생운동 세게 하지 마라. 학교 정책에 좀 반대 좀 하지 말라고 학교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습니까? 네. 그리고 그 대학교 축제 있잖아요. 학생회에서 하잖아요. 학생회에서 그 인쇄 그 프린트 하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네. 인쇄소. 그런 데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아먹습니까? 그래서 학생회장 출신이면요. 옛날이면은 외제차한데 뽑고 나오지 못한다면 그게 이상한 놈이다. 라고 할 정도로 더러워요. 어마어마하게 더럽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들이 어릴 때부터 돈맛, 그걸 너무 일찌감치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보수는요, 그들이 돈맛을 알 동안 그냥 내공과 실력을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좌파들은요, 인생을 빠르게, 인생에서 자기를 사회에서 빠르게 우세적인 그런 걸로 가도록 세팅을, 브랜드 마케팅을 하죠. 그런 걸 세팅한다고 이렇게 했다면요. 보수들은요, 브랜드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실을 먼저 다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지에 이분 또 내보내야 돼요. 이분, 그런 분들 때문에 보수가 흔들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내실을 다져왔던 그 보수, 저는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시다님께서 지금 유는 2030 잃어버려서 이기기 힘들 듯. 어떻게 또 뒤집을 방법이 있을 거고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은, 집값 2배? 집값 2배요. 집값 2배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사회 경제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정말 큰일이에요. 네. 마이스타님 만약에, 그 후보가 되어서 본인 집 몰수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땅을 수용하듯이 집도 수용한다. 왜? 저소득층 나눠주려고요. 강남 아파트 절반 수용해가지고, 네? 절반 수용해가지고 나눠준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무섭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되면 비트코인 오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왜? 아니 뭐 탈출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탈출구가 뭐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서울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요, 반드시 노도강을 바라보셔야 돼요. 노도강이 오른 다음에 올해 작년에 2021년에 노도강이 엄청 올랐죠. 그러면서 저는 노도강까지 올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 지역에 대장이 오르고요,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까지 올라가요. 순차적으로. 그러면 8, 9, 10등이 오르면요, 이 지역이 지금 미쳤네, 뭔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뭐 어떤 분들은 1등부터 10등까지 다 오르면은 다시 1등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그게 시장에서 그 가격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요 6억이란 가격이 너무 싸고요, 어떤 지역에서는요 6억이란 가격이 너무 비싸요. 광역시만 보더라도요, 부산에서 6억은요, 부산에서 6억은 너무 싸요. 근데 대구에서 6억은요, 어떤 곳은 비싸고 어떤 곳은 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울산, 대전, 그리고 광주에서 6억대 아파트, 네, 비쌀까요? 쌀까요? 그 6억이란 가격이, 네, 어떤 지역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지금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 비싸니까요. 6억이 5억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걸 보셔야 돼요. 한 지역에 부산처럼 인구가 340만 되는 데라고 하면은 전문직이 많아요. 그래서 고소득층이 많은 지역 있는 반면에 울산, 대전, 창원처럼 중위소득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대기업들 연봉 해봤자 7, 8천 아닙니까? 네. 뭐 임원들 하면 뭐 1억에 넘어가지만은 대부분은요 7, 8천 받는 거예요. 네, 물론 8천, 8, 9천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1억 미만은요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네, 세금 내기 때문에.
크게 차이 안 나고, 그러니까 저는요, 성과금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과금 중요한 게 아니고,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거. 음. 그러니까 한 달에 새우 400을 받느냐, 새우 600을 받느냐, 새우 700을 받느냐, 맞벌이에서 새우 1000까지 올라가느냐. 그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